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 제1강 캔들의 기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이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 그런 수요와 공급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수요 공급이란 게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 뭐였죠? 요겁니다. 바로 매수세를 주로 수요라고 하고 매도세를 공급이라고 하는데, 물론 파생상품 되면 이게 매수 매도 뭐 꼭 그렇게 규정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로 주식 투자할 때는 주로 이제 매수세를 수요, 매도세를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요 공급이 만나면서 그려지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를 우리는 캔들이라고 한다. 근데 이 캔들이 꼭 캔들로만 그리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바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차트 뭐 가격 고조종, 고가 저가 종가만 표현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뭐 종가선 차트도 있고,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PNF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런 차트들이 쭉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봉 차트를 많이 본다. 이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형태고요. 이건 일본에서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봉 차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시가, 저가, 종가, 고가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차트가 유용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도 아마 제일 많이 보는 차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 말고도 가장 좀 유념해서 보는 차트가 있는데, 바로 EQ 볼륨 차트거든요. EQ 볼륨 차트라는 건 뭐냐면 EQ 볼륨이라는 게 이제 거래량을 얘기하는데, 거래량 터진 날에 캔들이 좀 더 두껍게 표현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저는 주로 이런 거 많이 봐요. 이걸 보면은 저는 뭐가 편하냐면,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히 임팩트가 딱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거 많이 보고, 최근에 이걸로 제가 종목 찾은 게 다날이에요. 다날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 엄청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캔들이 뭐 이런 형태입니다. 예, 과거에는 진짜 거래량 안 터져가지고 거의 기었어요. 거의 캔들이 막 정말 얼마 없죠. 예, 2024년에는 2025년 들어오니까 갑자기 캔들이 막 빵빵빵빵 터지죠. 예, 거래량이 그만큼 터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때는 주로 봉 차트를 기준으로 볼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봉 차트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로 나중에 응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봉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봉은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분봉, 팁봉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일봉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루예요.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일봉이죠. 자, 그 다음에 주로 바꾸면 이 캔들 하나하나가 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라고 해서 꼭 5거래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게 딱 모여서 딱 하나의 캔들이 딱 형성되는 걸 주봉이라고 해요. 여기에 막 휴일 들어가고 뭐 해도 그래도 월요일에서 금요일이에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월봉은 이 캔들 하나하나 당연히 월이겠죠. 그러면 다 월입니다. 다 월이고 7월, 6월, 5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차트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차트도 이거를 일봉으로 넣다가 다시 주봉으로 놓으면 이거 하나가 다 주봉이에요. 다시. 그리고 월로 놓으면 이거 하나가 다 월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분봉도 있어요. 분봉이 있는데, 분봉 같은 경우는 이게 뭐 3분봉, 5분봉, 10분봉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각 하나당 3분봉이면 하나당 3분이에요. 3분씩 진행된다. 5분봉으로 놓으면 이게 하나당 5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틱봉도 있습니다. 틱봉이 뭐냐면, 틱봉이 뭐죠? 이 틱이란 말이 좀 중요한데, 틱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뭐 틱봉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호가 단위라는 게 있는데, 호가 단위, 예를 들면 뭐 어떤 종목이 한 호가 올라가면 이게 얼마 차이로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날 같은 경우는 8,190원, 위가 8,200원이죠. 그 위가 8,210원. 그러니까 한 칸당 10원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10원씩, 10원씩. 근데 이제 요런 한 칸씩 움직이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바로 틱이라고 합니다. 틱. 그래서 이런 틱,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번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고 움직였다. 그래서 또 움직였다. 그래서 5틱 움직였잖아요. 그럼 5틱 움직였으면 뭐예요? 5틱으로 놓으면 한 개의 캔들이 딱 그려지는 그런 식의 이제 방식이 이제 틱봉이라는 겁니다. 틱봉이고, 틱봉은 뭐 여러 바꿀 수 있어요. 뭐 50틱, 뭐 200, 100틱, 뭐 아니면 뭐 200틱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서 바꿀 수 있고요. 물론 분봉도 마찬가지로 나는 7분봉을 본다. 나는 희한하게 난 7분봉을 본다. 그러면 7분 이렇게 하면 이 하나하나의 캔들이 7분씩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7분봉, 뭐 분봉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초봉도 있고 하는데 뭐 크게 활용하지 않는 거는 일단 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캔들이 도대체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그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캔들의 구조와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자, 캔들은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습니다. 양봉이라는 건 뭐죠? 양봉업자인가? 아니겠죠? 당연히. 양봉은 바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럼 상승했을 때면 다 양봉이야. 그게 아니라 시가가 시작 가격이 종가보다 낮으면 양봉이에요. 종가가 더 높으면 양봉인 겁니다. 즉 양봉이라는 건 그날 올랐다는 건데 시작 가격보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졌을 수는 있어요. 주가는. 근데 시작 가격보다 오르면 그게 양봉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음봉은 뭐예요?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 끝나는 가격이 더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든 오르든 간에, 그러니까 주가가 어제 10,000원이었는데 어제 10,000원보다 더 높게 형성되든 낮게 형성되든 간에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내려오면 그러면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보다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대체거래소가 생기다 보니까 이 통합 시세가 있고 KRX 시세가 있고 그다음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다 봐야 돼요.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넥스트레이딩의 거래 시가는 언제예요? 8시죠, 그렇죠? 종가는 언제예요? 밤 8시입니다. 그리고 KRX 한국거래소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이니까 오전 9시에 시가가 딱 나오고 그 다음 3시 30분에 종가가 딱 나오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캔들이 각각 또 다른데 통합 시세를 보면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된다. 자, 양봉은요 빨간색으로 좀 표현이 됩니다. 왜 빨간색 보면 기분 좋죠? 주식 투자할 때, 그렇죠? 음봉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미국 가면 좀 달라요. 이게 또 미국은 음봉이 파란색이에요. 아니, 양봉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다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식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양봉 같은 경우는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은 즉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다. 매수한 타임 매수세가 많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뭐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연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자, 음봉 같은 경우는요.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건데, 종가가 더 낮은 건데, 자, 시작 가격이 더 높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음봉이고 파란색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그럼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지느냐? 시가가 생기겠죠, 먼저. 시가가 딱 생겼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밑으로 좀 움직였다가, 그럼 이때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시 들어올려서 쭉 올라갔고,
거기서 살짝 밀리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시가는 시작 가격, 그 다음에 시작 가격에서 저가 한번 얘가 밑에 이 꼬리가 있는 이 부분이 저가, 꼬리 끝이 저가겠죠. 그 다음 위에 꼬리 끝이 바로 고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몸통의 위에 끝이 종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음봉을 보면요, 음봉은 당연히 시가가 더 높은 거죠. 종가가 더 낮은 거고, 그럼 당연히 시가는 몸통 위에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고 윗꼬리 끝이 고가가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밀렸겠죠. 밀리면서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러면서 쭉 밀리면 밑에가 저가가 딱 밑꼬리의 끝 부분이 저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몸통의 아랫부분, 몸통의 맨 아랫부분이 바로 종가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좀 화면을 좀 더 보시자면, 자, 예를 들어서 시가가 시작했어요.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저가 찍었어요. 이때는 파란색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지지받고 돌려요. 다시 오릅니다. 다시 오르면 이때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겠죠? 바뀌면서 이렇게 한번 흐름 타다가 이걸 뚫고,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고가를 딱 형성하고,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좀 밀립니다. 좀 밀려가지고 살짝 밀려서 여기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 이제 그럼 양봉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양봉. 자, 시가와 종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가가 저가가 되고 종가가 고가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몸통으로만 딱 그려집니다. 기분 제일 좋죠, 이럴 때가. 이럴 때 기분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점상이 제일 좋아요, 좋기는. 점상 다음으로는 이게 제일 좋더라. 자,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올린 거니까, 이게. 그쵸? 그리고 반대, 이제 아까 했던 거, 시가가 형성이 되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려서, 근데 고가 끝에서 살짝 다시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 자, 이거는 그냥 기분, 이것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좋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거 보면은, 자, 밑에 시가하고 저가하고 같아요. 즉 시작 가격을 한 번도 깨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 시작 가격을 지키면서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올리면서 계속 올리다가 고가를 딱 형성하고 마지막에 살짝 좀 밀렸어요. 밀면서 몸통을 딱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분은 좋은데 뭐 엄청나게 좋지 않다. 마지막에 좀 밀려가지고. 자, 그 다음 요거는 이거는 시작 가격 딱 시작했는데 좀 밀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게 바로 밀었다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좀 올렸다가 다시 밀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려요. 다시 올리면서 종가가 고가에 끝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물론 이거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죠. 왜냐면 종가가 고가가 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오늘 살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끝내 다 못 사고 끝난 거예요. 내일 또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크게 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그럼 매수세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자, 그럼 음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봉은 파란색으로 형성되는데, 일단 시가를 딱 그래요. 시가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위로 올라가다가 이때 빨간색이었겠죠. 빨간색이었다가 쭉 밀면서 이게 시작 가격을 다시 깨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때부터 파란색이 됐겠죠.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는데 이때 기분 정말 안 좋겠죠. 와,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러다가 다시 저가 바닥을 형성하고 살짝 들어올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올려서 끝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것도 한번 형태별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가격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쭉 밉니다. 쭉 밀어요. 한 번도 시가를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쭉 밀어요. 계속 밀어서 종가가 저가로 끝나버렸다. 이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기분 제일 나쁘죠. 물론 제일 나쁘진 않아요. 점하보다는 낫죠. 점 하한가보다는 낫죠. 이게 더 나은데, 그래도 그 다음으로 기분 나쁘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요 형태는 아까 봤던 거죠. 아까 봤던 거. 위에 올려쳤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살짝 반등한 경우. 꼭 이렇게 마지막에 꼭 반등했다. 그런 게 꼭 그게 이 표현에 맞다.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했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쭉 내려온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섰다가 다시 여기서 끝났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려질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작 가격을 딱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여기서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내 그냥 다시 밀어버렸어. 다시 밀어버려가지고 종가 저가로 끝났다. 이거 상당히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 형성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서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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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장난 아니다 어떡하지 이거. 그러다가 여기서 저가를 찍고 다시 살짝 들어 올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건 아주 기분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좀 낙폭을 많이 했잖아요. 하락폭을 좀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봐볼까요? 실제로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딱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걸 분봉으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시작하자마자 이날 시작하자마자 쭉 올렸어요. 올렸다가 고가 형성하고 미끄러지고 있죠. 계속 미끄러지고 있죠. 계속 그냥 종가가 저가된 겁니다. 거의 종가가 거의 저가죠.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서 저가 한번 찍었죠. 두 번 찍었죠. 찍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찍으면서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거를 이제 제가 분봉으로 본 거예요. 분봉으로. 그랬을 때 일봉으로 딱 보면 이날 하루가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뭐 이수페타시스 한번 볼까요? 이수페타시스. 이거 KRX 시세로 보면 좀 차트는 좀 다른데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냥 통합 시세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이걸 분봉으로 다시 보면 이날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날을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분봉을 딱 보면은 분봉은 시작하자마자 어땠어요? 시작하기 미치겠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쭉 들어 올린 거죠. 쭉 들어 올렸다가 이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면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그냥 좀 얘기 드리자면 이거 일분봉으로 보시면은 일분봉으로 이렇게 쭉 보잖아요. 지금 시작 때 이상거래 나와가지고 호가 공백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봉으로 딱 놓고 보시면은 이때 8시에서 8시 3분까지 해가지고 시세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온 거죠. 보면은 이때가 그래도 8억 2,400만원이나 체결됐네 이날. 근데 아마 일분봉으로 보면 이게 호가가 그러니까 이상 호가가 나와가지고 그걸 체결돼서 올린 거라서 그렇게 이 체결됐을 때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건데, 근데 요즘에 이제 대체 거래소가 생긴 뒤로는 이런 이상 호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을 때도 있겠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한번 봐볼게요. 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거의 같은 흐름이었죠. 시작하자마자 이게 시가가 고가가 됐다가 살짝 위로 올렸네요. 시작가에서 살짝 위로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린 거죠. 내렸다가 마지막에 조금 들어 올렸죠. 조금 들어 올린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5분봉? 5분봉으로 볼까요? 10분봉으로 보죠. 10분봉으로 보죠. 보시면은 SK하이닉스 살짝 시작 가격이었고 살짝 들어 올렸죠. 진짜 조금 들어 올려, 이만큼 들어 올렸네. 그리고 나서 이날부터 쭉 이때부터 쭉 가다가 언제부터 밀렸어요? 9시 20분부터 그냥 쫙 밀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밀리고 나니까 여기서는 계속 그냥 바닥을 지켰고, 그러면 이렇게 일봉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떨어진 거 말고 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일봉이에요. 지금 일봉이기 때문에 일로 돼 있죠. 일봉이기 때문에 일봉인데 시작 가격이 여기겠죠. 여기서 시작했겠죠. 그럼 시작했을 때 살짝 밀었네요.
밀고 다시 이걸 다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 좀 올라가나 싶더니 마지막에 살짝 좀 밀렸다.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보죠. 분봉으로 뭐 5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5분봉으로 봐보면 자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여기서 시작은 여기 밑에서 했네. 밑에서 해가지고 이걸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밀린 거예요. 밀렸고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한번 세게 한번 밀렸죠. 근데 이걸 바로 회복하고 나서 다시 들어 올렸죠. 쭉 들어 올리고 근데 이걸 끝까지 이 상승 추세를 못 지키고 15시 5분에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한번 밀려서 끝나서 정규장 끝났겠죠. 그 다음에 이거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한 건데 애프터마켓 거래가 있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6시 20분에 다시 밀린 거예요. 다시 밀려서 여기 지키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꼬리 다는 형태로 그려진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주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봉으로 보실 때도 예를 들어 주봉 시장 보시면은 주에 월요일 날 첫 시작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쭉 들어올린 거예요. 근데 살짝 밀려서 끝난 거죠. 일주일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즉,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캔들을 공부하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업이 이 종목이 이날 아니면 이 주 아니면 이 달 아니면 분 어떻게 움직였는지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LG화학 같은 경우 이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급등해서 시작했는데 쭉 밀었고 이걸 다시 살짝 들어 올렸죠. 살짝 들어오기 많이 들어 올렸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상승 에너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즉 캔들을 분석할 때 이걸 알면 이 다음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캔들의 형태만 봐도 이날이 어떻게 움직였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날 캔들만 봐도 이 종목의 그날 기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분이 빨간색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빨간색이라고 다 무조건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 어떤 걸 해볼까요? 자 뭐 어떤 걸 해봐야 되나? 왜냐면 이제 제가 찾으려고 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그러니까 하락을 했는데 양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락을 했는데 양봉인 경우도 있어요. 진짜 별로 없네. 여기는 없어 별로. 자, 하락을 했는데 양봉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건가? 이거는 뭐 거의 아닌데. 지금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바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가 53,000원, 종가가 52,300원인데 그다음에 살짝 양봉이에요. 그 다음 날에 양봉인데 뭐예요? 왜 양봉은 뭐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죠. 여기 보면은 51,700원이 시가고 종가가 51,900원이니까 양봉이겠죠? 양봉이긴 양봉인데 밀려서 양봉이죠. 그렇죠? 하락한 거잖아요. 그 전날은 52,30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언제 끝났어요? 51,900원에 끝났잖아요. 마이너스 0.76% 하락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캔들은 양봉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 기분은 어떨까요? 이 종목의 기분은. 이 앱노라는 종목의 2024년 11월 1일의 기분은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게 조금 풀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캔들 하나만 봐도 이게 그날 어떤 기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걸 꼭 알아야 된다. 내가 캔들만 딱 봐도 얘 어떻게 움직였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캔들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봉을 보면서 지켜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올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우리가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있고 또 캔들이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도 있어요.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아요. 이런 걸 점이라 그래요. 점. 이런 걸 점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뭐 점상이라는 뭐 있나? 점으로 움직인 게 뭐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찾아볼까요? 순위 분석. 자, 뭐 예를 들어 점상, 점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로 움직여서 끝났네. 그러니까 위아래가 점으로 찍히는 거. 그러니까 주로 점으로 찍혔다는 건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다는 얘기고 거의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점으로밖에 캔들이 이런 선으로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형태를 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석유 점이 거의 없네. 자, 이거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엄청 움직인 게 무엇이지? 갑자기 왜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자, 보시면은 예,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원래 이제 점상점화는 이제 보통 거래량 많고 시가총액 크고 막 이런 기업은 잘 안 나오는데 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점상이죠. 점상 이날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전날 2022년 12월 14일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살짝 들어올렸죠.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인데 어떻게 상한가를 갔어요? 점으로 뛰어서 상한가를 갔어요. 이걸 이제 갭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갭이라고 하는데 갭으로 띄워서 상한가를 가고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서 한 번도 안 풀리고 계속 상한가가 유지되는 상태. 이러면 이제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아지겠죠.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반대로 이제 하락도 그렇게 하면 점하가 됩니다. 점하는 주로 뭐 어떤 종목이 그렇게 될까요?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럴 만한 기업들. 그런 경우는 이제 산 사람 아무도 없고 파는 사람만 있겠죠. 그러면은 점 하한가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에 점 하나만 딱 찍혀요. 그런 경우는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을 때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다 같을 때. 그리고 이제 십자 형태가 나오는데 십자 형태는 결국은 이렇게 막 움직였어요. 막 움직였는데 결국 끝날 때는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이 끝난 거예요. 자, 이런 형태는 사실 추세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면 뭐 왜냐하면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매도세가 팽팽하게 처음으로 이제 맞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추세 전환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하락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나면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내 이걸 다시 다 밀어버리고 종가가 여기서 끝난 거죠. 저가도 여기서 끝난 거고. 그럼 시가, 종가, 저가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고. 또 시가, 종가, 저가가 다 고가가 같은 경우. 시작은 했는데 밑으로 밀었는데 이걸 다시 다 들어 올려가지고 종가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시가, 종가, 고가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뭐 차트를 보시면 이런 캔들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날 여기서 시작했겠죠. 시작했고 쭉 밀어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네요. 그쵸?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죠? 근데 위아래로는 살짝 움직였던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주로 근데 보통 좀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주가랑 좀 보면은 이런 경우 뭐 이날 이제 시가가 시작했는데 살짝만 올렸네요. 살짝 올리고 다시 밑으로 쭉 밀었다가 이걸 다시 들어 올린 거죠. 들어 올려서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죠. 시가, 종가, 고가 같은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지 형태의 캔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캔들의 형태를 봤는데 이 캔들의 형태 플러스로 우리가 좀 뭘 볼 거냐면 이제 또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선을 볼 거예요. 자,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볼 텐데 거래량은 도대체 뭐고 이동평균선은 뭐냐?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보시면은 이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보조지표겠죠. 기본 세팅으로 대부분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은 여기 보시면 5, 10, 20, 60, 120이라고 써졌죠.
이게 뭐냐면 요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 5일선이라는 건 뭐냐면 5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선으로 딱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 점들이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선이 되겠죠. 그렇죠? 5일 동안 이동하는 게 이렇게 움직였다 해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모든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11선.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10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면은 5주선, 10주선, 20주선. 월이면 뭐예요? 5월선, 10월선, 20월선, 60월선, 120월선.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건 이제 제가 일봉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10이란 뜻은 뭐예요? 이게 10일 이동했던 평균선, 10일 동안 이날이면 이 전날부터 해서 총 10거래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 그걸 딱 찍어 놓은 게 바로 여기겠죠. 여기. 예, 여기겠죠. 그래서 그 선들을 쭉 이어가는 게 이게 10일 선입니다. 이게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자, 60일, 20일, 60일 이렇게 있어요. 120일. 자, 주로 단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짧은 이동평균선, 5일, 10일 뭐 이런 것들이 각이 좀 더 높죠. 예. 각이 가파르죠. 가파르고 빨리 내려가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60일, 120일 선이 완만하게 가죠. 완만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치가 여러 개가 쌓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임은 선의 움직임은 완만하겠죠. 예.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주로 급격하게 빨리빨리 이동하고 60일, 120일 같은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좀 덜 이제 완만하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뜻하는 바를 한번 보자면 이 5일 이동 평균선은 뭐겠습니까? 최근 5거래일이니까 주로 일주일에 최근 움직임을 보겠다는 거고 10일 이동 평균선은 뭐예요? 2주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의 절반 정도를 움직임을 좀 보겠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뭐죠? 한 달 동안 20거래일이잖아요. 우리가 토요일에 뭐 하지도 않잖아요. 거래소가 열진 않으니까. 그럼 20거래일이면 한 달 동안의 움직임에 대한 평균값의 점, 이렇게 점, 그리고 그 점을 이어놓은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0일이면 뭡니까? 이게 바로 분기겠죠. 그리고 120일이면 반기가 되겠죠, 거의. 이렇게 좀 보시면은 뜻하는,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거를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걸 나는 뭐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하나 더 선을 더해서 나는 250일을 하나 넣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50일 선이 여기 딱 뜨죠, 그렇죠? 이게 250일 선이에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짧은 걸 많이 본다. 나는 당장 하루 3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3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빨간색 선은 뭐예요? 3일이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붙겠죠. 그렇죠? 캔들하고 거의 붙어 다니겠죠. 3일이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주로 바꾸면 이게 5주 이동평균선, 10주 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선 이렇게 될 거고요. 월로 바뀌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그려진다.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볼 때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캔들이란 건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이 정배열이라 그래서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밑에, 그 다음 바로 밑에, 그 다음 바로 밑에 가장 긴 이동평균선이 맨 밑에 있는 이런 형태를 정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배열일 때 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정배열이죠. 정배열 되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앉았네. 자, 이러면 이제 반대로 역배열은 뭐예요? 역배열은 120일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0일이 맨 위에 있고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되면은 주로 주가가 역배열이라고, 역배열일 때는 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 이때부터 이제 120일이 맨 위에 있잖아요.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더라. 그쵸?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하더라.
그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정배열일 경우가 많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역배열일 경우가 많다. 역배열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 좀 종목을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한번 현대로템 한번 봐볼까요? 현대로템. 자, 최근에 우리가 한 102% 수익을 냈던 현대로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장기 이동평균선 해가지고 정배열이 딱 그때 했죠. 정배열이 되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더라. 자, 이거 오를 때 이제 주로 어떻게 오르느냐면 이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60일, 22일, 그 다음에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다 각각 지지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일 경우에는 내려오면 바로바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높은 거죠. 반대로 역배열일 경우는요, 이렇게 역배열이 되기 시작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저항이 되죠. 이게 다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 전부 다 저항선이 되죠. 올라오면 저항 맞고 떨어지고 계속 보시면 계속 이제 저항선이 되죠. 근데 이런 저항을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런 단기 이동 5일 10일, 20일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주가가 상승하더라. 이런 걸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크로스. 반대로 여기서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주로 하락하더라. 이런 걸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크로스. 아까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제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이거 골든크로스는 뭐라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데드크로스는 뭐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이럴 때가 이제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 이렇게 나뉘어진다. 근데 이게 꼭 이동평균선끼리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캔들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캔들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캔들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단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단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각각이 다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이딩 기간이 짧아요. 트레이딩이 짧으면 단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내가 트레이딩 기간이 길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고, 보통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보통 우리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딱 됐다 그러면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 중장기 상승 추세가 주로 나오더라.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밀리더라. 주가가 하락하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LG에너지솔루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넓게 한번 봐볼게요. 넓게 보면은,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이거죠.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 이때 하향 돌파하더니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그 다음에 다시 저항 라인이 됐죠. 저항이 돼서 이거를 좀 이때 살짝 돌파해 보려다가 다시 밀리고, 돌파하려다가 다시 밀리고, 그런 식으로 60일이 주로 추세선으로 많이 쓰는 게 60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120일 보기도 합니다. 뭐 솔직히 저는 뭐 나스닥 볼 때 200일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각자의 기준, 각자 어떻게 이제 보느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그런 거는 활용하기 나름이다. 종목별로 그러면 각자 맞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동평균선을 다양하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종목은 주로 이 이동평균선이 주로 맞네.
여기를 돌파하니까 바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여기를 또 깨지면은 주가가 계속 떨어졌네 지금까지 보니까. 그럴 경우에 그 이동평균선이 주로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거는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거래량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밑에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을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물론 거래량은 심오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거래량은 추후에 또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것만 얘기 드리자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량이 딱 터졌어요. 거래량이 딱 나왔어요. 거래량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전날 거래량보다 더 적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그 다음날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색 표시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의미는 바로 전날 기준이에요. 전날보다 많냐 적냐. 그게 이제 거래량이고요. 자,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간단한 걸 얘기 드리자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죠. 이거 이때 하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땡겨서 봐보세요. 땡겨서 보면 거래량이 별거 없었죠. 없었는데 이날 거래량이 빵! 거래가 막 크게 나왔죠. 그 다음은 더 크게 나왔어. 그렇게 되는 경우 주로 이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행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잠겨서 행보해요. 잠겨서 이렇게 쭉 잠겨서 행보하는 경우는 곧 다시 상승하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거래량이 다시 크게 나오면서 다시 올라오죠. 주가는 밀리지 않는데 거래량만 줄어가지고 주가가 행보하게 되면 주로 다시 급등하는 형태를 보이더라. 이런 형태가 이제 거래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들을 좀 보시면 아시는데, 자, 거래량은 뭐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코스피 월봉으로 보시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좀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이거 헤드앤숄더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숄더, 헤드, 숄더거든요. 딱 거래량이 이런 형태로 갔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인데,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주가 폭락이에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 딱 요 사이즈로 딱 이게 정석이에요. 완전히 정석. 딱 헤드앤숄더 공부할 때 딱 이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도 여러 가지 캔들이 모이고 거래량이 이제 그때 형성이 된 거래량들이 쭉 연결지어서 보는 형태, 이런 형태들을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은 뭐 그것까지는 다 하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거래량은 주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 파워, 이렇게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량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데 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첫인상을 뭘 보고 하느냐는 각자 기준이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첫인상을 주로 뭘 보시는 게 좋냐면 거래량을 보시는 게 좋아요. 거래량. 아, 모르는 종목이에요. 모르는 종목인데 딱 봤더니 거래량이 뭐지? 자, 보시면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주로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세다는 거거든요. 매수세 파워가. 보시면 거래량 거의 없다가 갑자기 이날 보세요. 이날 거래량이 요 정도였는데 다음날 거래량이 이거의 몇 배입니까 도대체? 10배도 넘네. 거의 30배인데요? 30배의 거래량이 빵 나온 거예요. 근데 이날 양봉으로 끝났어. 그러면은 주로 다음에 더 오르더라. 그쵸? 근데 거래량 그 다음날 거래량 줄었는데요.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거래량이. 이거 더 오를 거다. 더 오르죠, 그렇죠? 이 정도도 거래량이 이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계속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거래량이 잠기고 있죠. 거래량이 점점 잠기고 있죠, 그렇죠? 이날은 우리 캔들 배웠으니까 응용해 봅시다. 이날 시가 시작했죠. 밀렸어요. 근데 다시 들어 올려서 종가에 끝났어.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약간 기분이 좀 좋을 만한 일이죠. 좋을 만한 일이죠. 역시 보세요. 왜냐? 종가에 매수세가 세다는 거니까.
그쵸? 이거 밀린 거 다 올려버린 거니까. 이때 막 팔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밀렸는데, 다시 살려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다시 이걸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오르는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에 올랐는데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네. 그쵸? 불안불안하네요. 그쵸? 근데 또 올렸어요. 근데 거래량은 점점 잠기고 있죠. 거래량이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거 우리 봤죠? 아까 이거 우리. 이 패턴. 이 패턴인데,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고, 좀 다 올려서, 이때 빨간색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밀었어요. 그러다가 밀어서, 안 좋네? 했다가 다시 마지막에 올리긴 올렸는데, 약간 요 패턴하고 비슷하지만 몸통이 생겼죠. 음봉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사실 이제 교수형이라고 하는데, 이 캔들의 패턴 뒤에 나올 건데요. 이게 요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하락 반전하더라. 그러면서 실제 거래량, 우리는 거래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이 장기 시작할 이때부터 진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잠기니까 또 밀렸죠. 밀리면서 다시 또 밀리고. 근데 이번에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올렸어요. 분위기 다시 반전인가? 상황 다시 반전하나? 근데 거래량 다시 밀리면서 밀렸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 이 종목의 첫인상은 최근에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게 지금 현재 다시 깔아앉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 괜찮을 것 같다. 거래량이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거래량 터졌는데, 여기서 거래량 잠기면서 횡보한다? 그럼 뭐라고요? 다음 레벨 상승을 기다리는 걸 수 있다. 그걸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은 첫인상에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대표적으로 하락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락했던 거. 하락했던 게 뭐가 있으려나? 최근에 하락했던 거. 동양철강 한번 볼까요? 하락했다가 다시 들어 올렸는데. 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터졌다가 거래량이 잠기죠. 잠기면서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힘을 잃으면서 계속 그냥 요 상태, 그냥 요 근처예요. 그럼 최근에 저거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움직이나 보다. 한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씩 올려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슈와 재료가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양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한 날, 음봉인 날 거래량이 좀 세게 터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 매도세가 최근에 많다라는 거죠. 이 매도세가 어디서 나온 매도세겠습니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온 팔려는 욕구가 많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다. 그럼 이거는 매도한 사람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 팔려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 여기서 손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팔려는 이 물량보다 새롭게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제 여기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힘이 더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종목의 첫인상을 볼 때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다만 이 뒤에 캔들 패턴, 2개의 캔들, 3개의 캔들 패턴, 뭐 각종 뭐 추세 라인 뭐 그릴 때나 뭐 수렴과 확장 국면에 있는 거래량, 이런 것들 다 거래량 밑에 다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계속 다룰 시기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걸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 첫 번째 1강 캔들의 기초라고 했는데, 캔들 기초 플러스 뭐예요 이거?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네요. 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캔들, 2개의 캔들, 3개의 캔들 이런 거를 이제 기술적인 분석의 다양한 형태 방법들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